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근의 보호에 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근들이 갖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들의 값들이 어떤 값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보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교재 183페이지서부터 18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보겠습니다. 자, 실근의 보호란 무엇이냐? 자, 실근의 보호. 자,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 근이 바로 실근이 될 때를 의미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두 실근을 갖다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는데 이 알파 베타에 따라서 도대체 그 2차 방정식이 갖게 되는 성질들이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성질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패턴이 있게 되냐면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가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느냐. 자, 그래프상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죠? 2차 함수로 봤을 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근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할 때 이것이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근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턴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근은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때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가져야 되느냐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요 놈은 판별식으로 봤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죠. 중근이 나오든지 아니면 알파와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판별식 D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알파 베타가 주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알파도 양수요, 베타도 양수. 중근이 돼도 양수도 한 거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양수와 양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역시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굳이 더 기억을 하자면 사실은 요 가운데 있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좌우 선대칭 도형이죠. 바로 요걸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은 바로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것을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놈도 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0보다 큰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아져 버리죠? 요 놈이랑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요 놈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왜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10-나에서 또 한 번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근의 보호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두 근의 위치가 0보다 클 때 양수라는 조건이 아니라 두 실수 자체가 어떤 K값보다 클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때는 0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때는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두 근이 왼쪽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왼쪽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 자, 이렇게 두면은요. 요 놈도 마찬가지죠. 중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중근이어도 역시 두 근은 모두 음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요 첫 번째 이놈도 역시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알파도 음수요, 베타도 음수니까 이놈은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죠? 자, 요건 양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차이점은 바로 2번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양수지만 더했을 때는 음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한근은 양수고 한근은 양수,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근은 음수, 다른 한근은 음수일 때,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근이 이렇게 갈라친 거예요. 이렇게 갈라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요 놈을 알파, 요 놈을 베타. 혹은 이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요 그래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놈은 첫 번째, 판별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놈의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요? 예, 큽니다. 0보다 커요. 자, 등호가 들어가질 않죠. 왜요? 중근을 갖게 되면요. 중근이라는 건 0을 갖든지 양수 두 개를 갖든지 음수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겠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것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죠. 그죠? 한 놈은 플러스일 테고 한 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작습니다. 확실한 건 누구냐? 판별식 D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 D는 이미 0보다 커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두 근 알파 베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근이 양수이고 다른 한 근이 음수인 형태에서는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왜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것 자체가 근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판별식이 이미 커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우리가? 자, 요 그림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요 놈의 축의 형태가 이렇게 오른쪽에 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와 있는 그림. 자, 이럴 때는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더 크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굳이 봤을 때 이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축이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거든. 자,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선생님 말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예요. 그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림은 지금 축이 어느 쪽에 있냐면 요 왼쪽에 있어요. 축이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경우는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오히려 0보다 작죠. 그죠? 대신 알파 베타는 0보다 똑같이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은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보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그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더 클 때죠. 양근의 절대값이 오히려 음근의 절대값보다 더 작을 때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경우도 있을까요? 자, 좀 더 발전시켜 보면요. 네 번째,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쌤일 때.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렇게 X축, Y축이 잡혀있는데,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온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인 요런 경우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표시하면 안 되니까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알파와 베타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어떤 성질이 생길까요? 첫 번째, 판별식이야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자, 두 근만 확인해보면, 첫 번째,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누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죠. 이놈과 이놈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알파 베타는
당연히 역시 두근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성질들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요 근의 위치에 따른,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실근해보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42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 그랬죠.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제곱 플러스 2배 어쩌고 저쩌고, 자,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가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자, 세 가지 뭐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 쓸 수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양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 근이 양수니까 알파와 베타를 곱해도 양수랍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정리하면요. 판별식인데요. 여기가 현재 짝수차니까 짝수차 공식을 써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마 k죠. 바로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보 바꾼 수죠. 그러면 결국은 2에다가 여기가 1마 k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보호가 바뀐 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요 놈이 바로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있죠? 두 근의 곱은 3마 k입니다. 3마 k. 바로 이 3마 k가 역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놈은 간단히 하게 되면 k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 k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돼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가 1이고요.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요놈은 인수분해가 되죠. 하나, 둘에다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요놈 인수분해된 결과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크거나 같다 하게 되면은 그놈의 범위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장자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요놈의 범위는요, 바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요놈은 2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2k가 넘어가야 되니까 2k는 작다가 돼요. 누구보다? 2보다가 되겠고요. 자, k의 범위 찾아보면 k의 범위는 결국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거는요. 문필이 막 날라댕겨요. 자, 세 번째 거는 k가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k는 3보다 작다가 됩니다. k는 3보다 작다. 자, 이 셋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공통범위를 바로 수직선에 가서 찾아줘야 되겠죠. 자, 수직선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는 지금 숫자들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1보다 작다. 자, 현재까지 공통범위는 뭐, 요 파란 부분. 세 번째 조건은 3보다 작다 그랬어요.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셋의 공통범위가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공통범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범위는요, 어떻게 써주면 되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볼까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여기서 누구만 바뀐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만 바뀐다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조건이 누구였었냐면요, 여기 맨 첫 번째 요거였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바뀌어요? 이거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 걸 생각을 하면요, k가 1보다 크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는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k는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k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수직선상에서 보면요. 누구만 바뀌었다고 그랬냐면은 K가 1보다 작다였는데 크다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냐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셋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요 셋의 공통범위는 바로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공통범위는 누구냐? 바로 K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겠고요.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알면 돼? 요것은 바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여기서 3마 K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3마 K가 0보다 작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오히려 크다죠. 누구보다? 3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3번 문제 보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실근의 보호 두 번째.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그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그랬죠.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이렇게 알아보면요. X축, Y축이 있다고 할 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 왼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그랬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가 있고 뭐 여기에 베타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어떤 성질 가져야 돼요?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등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근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0보다 작아지겠죠. 알파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알파와 베타죠.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판별식 D 쓰면 짝수차 공식에 의해서 M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M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간단히 하게 되면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M 플러스 M이 되겠죠? 플러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9가 되네요. 3, 3은 9,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놈은 보니까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9인데요. 자, 요 놈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M 플러스 몇의 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이죠? 요렇게 2분의 1의 제곱이 완전제곱식이에요. 반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한 번은 4분의 1을 더했고 4분의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9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놈을 보면요. 요 뒤에 뭐가 붙은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이게 플러스 4분의 얼마예요? 4, 9, 36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4분의 35가 붙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바로 4분의 35가 붙는다. 4분의 35. 자, 이 놈은요. 보세요. 언제나 0보다 이미 크죠? 왜냐하면 M이 실수값이기 때문에 실수에다 2분의 1을 더해도 실수의 제곱을 하면 이것 자체가 갖는 값이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요놈 전체의 값은요. 이미 4분의 35보다도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0보다 커요. 그래서 1번은요. 1번은 바로 모든 실수를 해로 갖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져요. M은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바꾼수. 바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2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2배를 안 했네요. 자, 2배를 해볼까요? 물론 없어도 돼요. 마이너스 2배에 M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두 근의 합인데요. 이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0보다 작아야 한대요. 자, 그럼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인데 음수는 부담스러우니까 음수를 없애버리면요. 이 2배의 M 플러스 3은 바로 0보다 커져야 되겠고요. 자, 2는 있으나 마나하죠. 양수니까. 그러니까 M은 결국은 누구보다?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에요. 자, 두 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OM이 되겠습니다. OM.
바로 이 OM은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O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범위도 M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셋의 공통범위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요 셋의 공통범위는요. 자, 제일 작은 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에 0이 있죠. 자, 첫 번째 모든 실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라는 것은 요 전체를 얘기하죠.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모든 실수.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두 번째는 마3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마3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0보다 작다 그랬죠? 0보다 작다. 자, 요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셋의 공통범위를 한번 보면요. 공통범위를 보게 되면 요 범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범위.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M값의 범위는요. M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랬죠. 자, 2차식 주어졌는데 최고차항의 지금 부호가 양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보면요. 자, 요 놈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어떻게 된 그림이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뭐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우리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지 당연히. 갈라쳤기 때문에 등호도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의 절대값보다 커요.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 알파와 베타의 곱. 자, 이것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또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세 가지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짝수차 공식 쓰게 되면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5m이 되겠네요. 5m. 자, 이놈이 바로 0보다 커야 된답니다. 자, 정리한 결과는요. m제곱에 플러스 6m인데 플러스 m이 돼버리고요. 3, 3은 9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문제를 풀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가 나오죠. 그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그래프로 또 따져보면 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m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양수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바로 요 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m 플러스 바로 2분의 1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된 거죠. 그럼 뒤에 붙는 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36이 들어가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3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놈은요. m이 실수가 돼버리면은 이건 실수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근데 뒤에 4분의 35가 더해진 거니까 얘는 4분의 35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니 얘는 이미 누구보다 커요?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1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m의 값은 바로 m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에 m 플러스 3이 되겠죠? 바로 이 놈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것도 풀면요. 일단 음수가 부담스러우니까 2배 m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2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자, 결국은 요 놈을 간단히 하게 되면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인데 바로 5m이라는 거. 5m이 바로 0보다 작다 이런 뜻이죠. 이 5는 있으나 마나하죠. 그러니까 이 5는 지워져 버리니까 m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 셋의 공통범위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바로 수직선에서 찾아보면요. 자, 마이너스 3과 0이 있죠. 일단은 첫 번째가 m은 모든 실수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가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실수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하고 0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0이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0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놈 셋의 공통범위가 어딜까요? 바로 공통범위는 여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가 공통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자,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도록 실수 m의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도록.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자, 요놈의 그래프의 개형은 실근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쪽에 있는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이놈의 축은 여기를 지나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 근을 알파, 요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은 절대값 알파하고 절대값 베타는 같아지게 돼 있죠. 그리고 서로 부호는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뭐죠? 두 근,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건 당근빠대로. 그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두 근의 합은 0이 되겠고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식을 보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냥 x에 관한 2차식이 아니라 요걸 정리해야 되는 걸 요구하네요. 자, 일단은 전개를 쭉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리하면 3x제곱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mx인데 마이너스 3m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m이 되죠. 플러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m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m제곱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에 관해서 각각 정리해보면 x제곱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3x제곱이 되겠고, 자, x에 관해서 1차 한번 볼까요? x에 관해서 1차가 어디냐? 여기 x에 관해서 1차, 여기도 x에 관해서 1차, 또 여기도 1차,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여기도 1차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묶어보면요. 요 놈은 m제곱이 묶이죠? m제곱. 자, 그 다음에 m에 관한 건 여기밖에 없죠.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0x가 묶이죠. 마이너스 10x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이제 상수항이 될 텐데요. 상수항은 누구냐? 요 놈도 상수항, 요 놈도 상수항, 요 놈도 상수항. 얘네들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된 결과는 여기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18. 자, 요 놈이 묶이겠죠. 이퀄 제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을 쓸 것이냐, 어떤 조건을 쓰실 것이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1번 조건에서 판별식 D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놈이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에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다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0보다 선생님이 크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요,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를 바꾼 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놈이 0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분의 요놈이 0 되려면 이놈 자체가 0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은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2, 5, 10에 큰 게 플러스,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를 갖게 되죠. 요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만족하는 m값은 몇 또는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2 또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된다라고 그랬죠? 두 근의 곱 음수가 되는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값을 집어넣어서요, 나온 x 두 근의 곱이 실제로 음수인 걸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일 때와 m이 5일 때를 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m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m이 마이너스 2라면 졸면 안 돼. 자, 마이너스 2라면 여기는 3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4 플러스 6이죠. 4 플러스 6이면 10이야. 여긴 무조건 0x 되죠. 이쪽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4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란 뜻입니다. 그죠? 요 놈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두 근의 곱이 뭐가 돼버립니까? 두 근의 곱이 3분의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3분의 20.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게 돼 있고요. 자, 음수 맞죠? 그죠? 음수 맞으니까 이 m값 되겠네요. m값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m이 5일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m이 5라고 하게 되면요. 자, 여기는 3x제곱까지는 똑같죠? 3x제곱까지는 똑같고 5가 들어가게 되면 요 뒤에 부분만 바뀌게 되죠. 여기가 5, 25, 그 다음에 5, 3, 1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40이거든요. 40.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가 22가 되니까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라는 두 군의 곱이요. 바로 3분의 22가 됩니다. 자, 이것은 양수가 돼버리죠. 근데 두 군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음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m이 5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하고 필수예제 다 풀어봤으니까 밑에 확인 체크 문제 있죠? 예, 칠판 지우는 동안 빨리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그럼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1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렇게 물어봤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세 가지 쓸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조건들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양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도 양수다라는 거. 세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판별식 d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부호 바꿔서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죠. 이놈은 하나, 둘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지니까 결국은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갈라쳐야 되죠. 갈라쳐야 되니까 이놈은 가장자리.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볼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 바로 2a가 됩니다. 그죠? 요 놈은 0보다 커야 된다. 자, 2는 있으나 마나하다 그랬어요. 2는 양수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알파 베타라는 건 요 놈분의 요 놈이죠.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놈 역시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요 놈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된 결과는 이렇게 보내보면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은 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죠. 자, 첫 번째 식에서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범위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a는 0보다 크다가 있죠. 0보다 크다. 요게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 더 올라가야 되죠. 요렇게. 자, 이 셋의 공통 범위를 정하라는 얘기죠. 요 셋의 공통 범위는 어디냐? 바로 요 범위죠. 요 범위. 요 범위가 바로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바로 어디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아,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의 조건이었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랑 뭐만 다르다고 그랬죠? 가운데만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가운데는 여기서 지금 어디냐면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의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요 조건의 요걸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꾸면요. 자, 어떤 범위가 공통 범위가 될까요? 어떤 범위냐면 바로 요 범위가 공통 범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두 번째 범위는 요 세 가지의 공통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 A의 범위를 말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자, 이것은 판별식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바로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의 곱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요 놈이 0보다 작을 때다. 그러면 어디냐면 바로 요 세 번째 것만 봐주면 되죠? 바로 A 플러스 2가 반대 부호를 가질 때. 0보다 작을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문제예요. 자, 156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래프의 개형 살펴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려면 갈라친다는데 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근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바로 이쪽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더 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또 떠올려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요?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양수죠. 왜? 양의 절대값을 가진 양의 근의 부호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알파 베타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런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판별식 D 써보게 되면 짝수차 공식 쓸 수 없죠. 3의 k-1,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배의 3마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자, 요놈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당연히 크겠죠. 그죠? 당연히 커야 돼요. 두 번째 조건 볼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요, 두 근의 합이거든요. 요거 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예요. 마이너스 3의 k-1이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정리해볼까요? 세 번째 거는 알파 베타, 바로 요놈 분의 요놈이죠. 3마 2k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1번은 어차피 얘는 모든 실수를 갖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실수나 아니면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놈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없애게 되면요. 3배의 k-1은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3이 양수가 됐으니까 이건 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k는 바로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정리하면 k제곱의 개수가 음수예요. 자, 이것도 바꾸면 k제곱 플러스 2k-3으로 바뀌죠. 이놈은 0보다 오히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1, 3의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k 플러스 3, 그 다음에 k-1이 0보다 크다. 자, 이건 가장자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k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공통범위 찾으러 수직선으로 달려갑니다.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1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 k는 1보다 작다 그랬어요. k는 1보다 작다. 요 범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둘의 공통범위가 어딜까요? 이 둘의 공통범위는 바로 요 부분이 공통범위죠. 요 부분이 공통범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번 보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근의 합이 바로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요것은 뭘 뜻할까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0이다. 두 근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마찬가지죠. 요 음수 빼버리면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겠고요. 요건 3, 4, 12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게 되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몇 또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또는 4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 집어넣었을 때 바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저 원래의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마3 들어가면 9 플러스 3이죠?
그러면 9 플러스 3, 여기는 무조건 0 돼버리니까, 마 3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풀 3, 풀 3이니까 풀 6이에요. 풀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두 군의 합을 생각을 해보죠. 두 군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죠. 그러니까 얘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두 군의 곱이 6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군의 곱이 6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거는 바로 a가 4일 때예요. a가 4가 돼버리면 원래의 식은 x제곱이다. 여긴 0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은요. 자, 이것은 두 군의 곱이 바로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0보다 작은 수가 많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거?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오늘 바로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2차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특히 그래프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프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자신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공통근이라는 놈에 대해서, 공통근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